부동산 경매는 낙찰 이후에 매 순간마다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 발목을 붙잡는 때가 있어요. 바로 세입자나 전 주인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리해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빨리 이 사람이 나가서 내가 팔아서 이득을 취해야 되는 입장에서 세입자나 전주인 입장만 마냥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아파트나 빌라 경매에서는 세입자의 요구사항하고 또 낙찰자와 요구사항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세입자는 조금 더 길게 끌고 나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낙찰자는 빨리 세입자가 정리돼야 이익이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낙찰자는 조급해지고 세입자는 낙찰자 보고 모렴치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익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절차상에는 없는 이사비라고 하는 당근책을 잘 씁니다. 무조건 이사를 나간다고 해가지고 이 금액을 듬뿍 안겨주냐? 그럴 수는 또 없거든요. 명도가 어떻게 보면 되게 껄끄러워요. 껄끄러운데 이 껄끄러운 것을 잘 해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대화와 협상을 아주 잘해요. 대화와 협상을 잘 하다 보니 세입자나 전 주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거기에 맞는 자신만의 원칙을 설정해서 이사비가 집행되는 거지, 아무런 원칙과 근거도 없이 집행되지는 않더라고요. 강제 집행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세입자도 없고 집주인도 없고 마음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빨리빨리 해야 서로 간에 이익이 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죠. 전 집주인이나 세입자는 그런 부분을 자신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것을 질질 끌어요. 끌어서 좋은 거 없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낙찰자는 이미 이 세입자의 재정 상태라든지 생활 여건 이런 부분을 다 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이사비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죠. 저부터도 그런 돈을 썬뜻 내주고 명도하라고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희 회원이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명도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좀 어이없는 경우인데 집주인이 그 집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살고 있지 않는데 정정당당하게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인 것처럼 그렇게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그게 이치상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지 않아요. 또 그런 것들을 용납하고 싶지도 않고요. 낙찰자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차이가 있어서 꽤 많은 설전을 벌였죠.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아무리 잘하는 선수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코치 말을 들어야 하잖아요. 안 들을 것 같으면 코치가 왜 있겠어요. 결국 제가 말한 대로 해서 좋게 끝났는데 명도가 쉽다, 명도가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훨씬 더 낫다, 이게 아니라 명도를 시작으로 해서 부동산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 사람을 설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 아파트나 빌라 경매에서는 어떻게 보면 명도가 50-60%를 넘는 비율을 차지하더라고요. 명도만 잘 되면 7부 능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낙찰자를 생각하는지 직접 전화 통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낙찰자입니다. 네. 아, 그랬어요? 아이고. 예. 잘하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낙찰을 받고, 얼마 받으셨어요? 금액이 얼마 받으셨어요? 뭐 1억 4천 좀 초반대 받았어요. 그렇게 많이 썼어요? 예. 너무 많이 썼네. 그 집안 상태하고 이제 뭐 얘기를 그 관리실도 현장 가봤는데 짐이 이제 있으신지는 몰라도 이제 어떻게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생각을 하시나 해갖고 연락을 드린 거거든요. 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네. 집 상태를 보고 어차피 이제 낙찰이 된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들어가서 사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거죠. 아, 그렇죠. 원하는 거죠. 저희도 입장이 있으니까 뭐냐면 저희가 상준하고 있지는 않는데 왔다 갔다는 해요. 거기가 이제 저희 부모님이 사던 집이거든요. 얘기 들으셨는지 몰라도.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가 또 있고 그래서 좀 뭐 이런 문제는 좀 사실 얼굴 보고 해야 되는 문제인데 예. 전화상으로 하긴 좀 그렇고. 선생님께서는 지금 뭐 청주에 거주하시고 계신 거세요? 청주 있지 않고 대전에 있는데 왔다 갔다 해요. 뭐 전화상으로 얘기해도 되고요. 뭐 어차피 뭐 저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고 그래서 좀 명도비를 좀 줬으면 싶어서 뭐 얘기하는 거죠. 혹시 거기 안에 그 뭐 짐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짐은 좀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비용이 뭐 글쎄 뭐 저는 많이 받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고 거기는 조금 주려고 그러는 건데 그럼 뭐 얘기하기 나름인 건데 저희가 이제 뭐 여기 하다 보니까 저희 집은 뭐 아버님 하다 보니까 그냥 형제들끼리 하는 얘기, 제 얘기는 아니고 형제들끼리 하는 얘기가
낙찰금은 뭐 저희가 알 필요 없는 거지만 한 500 정도 받았으면 싫더라고요. 일단 뭐 제가 이렇게 혼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 뭐 저희가 한번 생각은 해보는데 500만 원은 과하다 싶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냐면 뭐 나름대로 이제 제가 금액을 제가 나름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사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예? 생각이 나름이거든요. 나름인데 그 정도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또 연락을 한번 드릴게요. 예, 예, 그러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 집에 전혀 관심을 쏟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살지도 않으면서 아파트 열쇠를 준다라는 것으로 500만 원을 받는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낙찰자와 입씨름을 꽤 많이 벌였어요. 이사비를 왜 줘야 하지? 이런 생각 좀 드시죠? 그런데 현실은 이사비를 주고 빨리 협상을 끝내는 것이 가장 낫다고 합니다. 제 경험으로 비춰봐도 그렇게 협상해서 끝내는 것이 싸게 끝낼 때가 많아요. 강제집행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법률 비용이 때로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 때도 있거든요. 상대방이 버티면 더 골치 아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대방도 이걸 아는 거죠. 낙찰자 입장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사비가 얼마가 적당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집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냐, 또 재력이 어떻게 되냐, 이사를 급히 나가야 되냐, 뭐 이런 부분까지 좀 따지거든요. 100만 원에서 뭐 300만 원 이 안에 결정을 끝냅니다. 제 나름대로 세워놓은 기준인데요. 자발적으로 이사를 나가려고 하는 의사가 있거나 낙찰자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 뭐 50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 뭐 이 정도로 결정이 되는 것 같고요. 노인이나 기초수급자 뭐 이런 분이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150에서 200만 원 정도는 책정하는 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족이 많거나 정말 나갈 데가 없어가지고 반발을 심하게 하는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까지 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별로 이사비가 조금씩 달라요. 서울과 수도권은 조금 높고요. 지방은 대체적으로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전 소유자가 아니면 임차인이 근거도 없이 엉뚱한 이사 비용을 요구해요. 빨리 끝내는 것이 나을까요? 누가 이기나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버티는 게 더 나을까요? 저는 근거 없는 돈을 쓸 바에는 법률적 절차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물론 협상에서는 세입자나 전 주인을 많이 달래야겠죠. 이 명도 비용은 먼저 주는 거 아닙니다. 돈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명분이나 근거가 있어야 돈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사? 이미 갔는데 무슨 이사비를 또 받으려고 하는 거냐고요. 경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이번 물건에서는 낙찰자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사비라고 하는 명도 비용이 한 푼이 들지 않았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하다 보니까 잘해지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정말 없습니다. 명도의 핵심은 대화와 설득입니다. 상대방의 대화를 무조건 들어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상대방의 요구 조건을 무조건 꺾고 내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억측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조율하고 어떤 식으로 내 의지를 관철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상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뚝딱 해가지고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조언도 좀 들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협상하는 것이 훨씬 낫지, 감정 싸움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뒤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되고 자신이 생각한 범위를 넘어선다라고 하면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야죠. 질질 끌려 나가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가 됩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꽤 여러 번 봤어요. 점유자나 전 소유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내가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고 어디 이상은 난 들어줄 수 없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줄 수는 없죠. 우리 회원은 제 이야기가 잘 먹혀 들어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 소유자가 전향적인 마음을 가져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명도 비용을 받지 않고 명도를 끝마쳤습니다.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깔끔하게 다 수리를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 그 자체가 아니라요, 사람과의 협상입니다. 이 사람과의 협상이 안 되는데 부동산이 쉬워진다?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부동산 경매에 대한 현미경의 지식과 경험은요, 다른 사람의 발전과 성장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을 드러내고 싶은 거고 좀 더 나은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뿐이지 제 생각이 언제나 맞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두렵고 힘든 것은 마찬가지지만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 방법이 있어요. 너무나 그 해결 방법에 고민을 갖고 또 그 해결 방법으로 인해서 골머리를 썼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부동산 경매는 아닙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고민하시고요. 그 적극적인 방법에 있어서 현미경을 좀 떠올리시면 보다 나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